안녕하세요. 책을 버스킹 한 남자 이창현 작가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정말 자주 보는 세 채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체인지 그라운드고요. 두 번째는 뼈아대, 세 번째는 신박사TV. 이 세 채널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 세 채널은 정말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채널에서 말하는 10가지 단어, 조금 어렵지만 이 10가지 단어를 알면 여러분들에게도 도움되고 성장되고 이 채널을 볼 때도 더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평소에 많이 보는 채널이 있는데요. 바로 그 세 채널이 바로 이 채널이었고요. 이 세 채널에서 하는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10가지 단어를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 단어는 졸꾸입니다. 졸꾸는 참고로 졸려도 꾸준히를 줄여서 졸꾸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네. 꾸준히 이렇게 표현을 졸꾸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때 그 이회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존버가 있었죠. 존나 버티기, 존버가 있고 졸꾸가 있는데, 이 존버와 졸꾸의 차이가 있다면 존버는 버티는 거예요. 현상 유지예요. 졸꾸는요, 현상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졸꾸를 하면 굉장히 좋은데 저도 현재 졸꾸 중입니다. 이런 사람을 바로 두 번째 졸꾸러기라고 부릅니다. 졸꾸러기, 즉 졸꾸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을 말해서 졸꾸러기라고 하는데, 신 박사님은 실질적 졸꾸러기가 있답니다. 한 달에 최소 2권의 이상의 책을 읽는 사람을 졸꾸러기라고, 실질적 졸꾸러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는 일주일에 2권에 도전하는데 조금 바쁠 때는 못하고, 안 그러면 최소한 일주일에 1권을 읽고 있는 저도 졸꾸러기라는 겁니다. 세 번째 단어는요, 맥락적 사고입니다. 이 맥락적 사고는 앞뒤 상황을 판단한 다음에 사고를 하는 것을 맥락적 사고라고 합니다. 더 디테일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영상, 예전에 만든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단어는요, 의식적 노력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노력이 아니라 의식적 노력이 중요합니다. 왜냐? 자, 의식적 노력은요, 목표가 있는 노력, 즉 쉬운 노력이 아니라 약간의 난이도가 있어야 돼요. 반의어로는 무의식적 노력이 있는데요. 즉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요, 강의를 나가요. 강의를 나가서 이 비발디 강의를 지금까지 한 200~300번 이상 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똑같이 한 번 더 합니다. 사실 이거는 의식적 노력이 아니라 약간 무의식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힘들지 않아요. 물론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힘들지만 제가 도움되는 그런 노력은 아니에요. 즉 현상 유지를 계속하는 노력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의식적 노력은 목표가 있어야 돼요. 현재 제가 유튜브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 하면서 느꼈는 게 뭐냐면 성공한 유튜버들을 쫙 봐요. 참고로 그 중에 신 박사님도 해당됩니다. 신 박사님도 예전 영상 보다가 지금 영상 딱 보니까 말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왜냐하면 성공한 유튜버들은 말을 빨리 하는 경향이 있고 말을 또박또박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현재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즉 다른 말로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데요. 예전 제 영상을 한번 보시면요, 정말 말이 천천히 했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오늘은 감사일기에 대해서 북스킹 해보겠습니다. 근데요, 지금은 꽤 빨라졌죠. 그게 바로 저도 현재 의식적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맨날 똑같은 강의가 아니라 다른 강의로 하고 있잖아요. 어렵습니다. 근데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의식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의식적 노력을 한번 해보시고요. 참고로 이 의식적 노력이란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는 책에 나왔고요. 이 책에는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목적 있는 연습을 얼마나 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안티프레질입니다. 참고로 안티프레질, 프레질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프레질이란 충격을 가하면 깨지기 쉬우니 주의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즉 프레질은요, 충격을 가하면 깨지거나 아니면 무기력해지거나 이런 사람을 프레질이라고 말하면, 반대로 안티프레질, 반대 성향이죠. 충격을 가하면 깨지는 게 아니라 더 강해지는 거예요. 발전하는 거예요. 이 책을 다 읽진 않았지만 제가 필요한 부분만 살짝 한번 읽어봤어요. 가장 핵심은 이 단어입니다. 바람은 촛불 하나를 꺼트리지만 모닥불은 살린다. 즉 바람이 부는 상황은 똑같아요. 프레질한 사람은 꺼지지만 안티프레질한 사람은 더 성장하고 발전되는 거예요. 저도 유튜브 하다가 우연히 채널이 일명 박살이 났습니다.
프레질한 사람이라면 그만뒀겠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해. 해봐야 성과 없어. 이렇게 생각했을 건데 저는 안티 프레질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다른 것들을 많이 보기 시작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프레질이 아니라 안티 프레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즉 바람이 불면 꺼지는 사람이 아니라 더 커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 안티 프레질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북스킹. 자, 6번째 단어는 이기적 이타주의자예요. 이거랑 똑같죠. 소리 없는 아우성. 네, 맞아요.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이기적, 즉 나를 위해서 물건을 사용하는 욕망과 플러스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욕망, 그게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이기적 이타주의자는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에 나오는데요. 사람은 참고로 3가지 유형이 있대요. 첫 번째는 기버, 주는 것이 더 많고 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작은 유형입니다. 두 번째, 매처, 주는 것과 받는 것을 동일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즉 받는 만큼 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3번째는요, 테이커, 자기는 안 주려고 하면서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을 테이커라고 합니다. 이 3가지 유형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실패했을까요? 사회적으로. 참고로 기버가 가장 실패했답니다. 반대로 그러면 누가 가장 성공했을까요? 이 책에서 말하기를 정말 중요한 것은 성공한 사람도 기버였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실패한 기버는 약간 호갱이에요. 호갱. 이게 퍼주기만 하다가 이 실속이 없는 거예요. 근데요, 성공한 기버들은 타인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만 자신의 이익에도 상당한 동기부여를 받는다. 즉 주면서 나도 좋은 거예요. 상대도 좋고 나도 좋은 거예요. 저도 북스킹 하고 있잖아요. 북스킹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주고 싶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나도 좋아요. 나도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기적 이타주의자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했던 3 채널 마찬가지예요. 정말 성장되고 도움되는 내용을 공짜로 다 줍니다. 심지어는 빡독도 공짜로 해주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주면서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쪽 3 채널도. 그렇게 우리나라에도 이기적 이타주의자가 많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7번째는요, 블랙스완입니다. 블랙스완은요, 원래 백조에서 말하는 그 흰새잖아요. 근데 검정색 백조가 나온 겁니다. 즉 이거는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실제로 터트려진 그런 상황을 블랙스완이라고 하는데, 이 책은요,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지었습니다. 자, 이 책에 보면 원래 백조만 있어야 되는데 의도치 않은 검정색 백조가 생겼습니다. 검정색 백조, 이상한데 말이. 하여튼 그게 생겼어요. 즉 예상치 않은 일이 생겼어요. 근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의도치 않은 일, 다른 말로 대박에 해당되고요. 반대로 최악도 그 블랙스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2가지가 다 해당되는데 이 채널에서 주로 블랙스완이라고 하면 대박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매품으로 블랙 매출이라고 신 박사님이 말하는데요. 즉 대박은 아니라도 중박 정도 깨의 성과가 나왔다, 이런 뜻이고, 대박은 아닌데 성과가 괜찮다, 이것을 블랙 매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8번째 단어는 복잡계를 랩핑을 하십니다. 이 복잡계는 뭐냐면 지금 현대는요, 지금 온라인까지 더해져서 복잡계가 되었어요. 즉 유튜브에 영상을 하나 올리잖아요. 이게 대박, 즉 블랙스완이 나려면 한 가지 요인 때문에 그렇진 않아요. 즉 그 베스트셀러가 되잖아요. 이거는요, 광고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은 수많은 그 복잡계에서 창발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복잡계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데요, 현대는 정말 복잡합니다. 제가 유튜브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복잡계이기 때문에 올리다 보면 하나씩 걸려서 블랙스완이 터지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싸이 있잖아요. 싸이 강남스타일. 싸이 강남스타일. 대한민국에 있는 그 뚱뚱하고 어떻게 보면 아저씨 가수가 대박이 난다,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요, 이 현존하는 그 세계가 바로 복잡계였어요. 그래서 이 복잡계 때문에 싸이가 한 가지 요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되면서 창발해서 블랙스완이 된 거죠. 즉 복잡계를 이해하시고 한 번의 노력이 아니라 여러 번 끊임없이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복잡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영상을 계속 만드는 이유도 이것을 알고 나니까 계속 해야 되겠구나. 물론 실력을 갖추고
계속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잡계에서 블랙스완을 터트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복잡계와 블랙스완 꼭 공부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9번째는요, 문해력입니다. 문해력은요, 문맹의 반대말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글을 읽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이해하고 이걸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글 못 읽는 사람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글을 읽고 제대로 사용하고 제대로 아웃풋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채널의 정말 궁극적인 목적은 대한민국의 문해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채널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전의 생각과 완전 달라졌어요. 그리고 아웃풋을 다르게 하기 시작했죠. 그게 바로 문해력입니다. 실질적 문해력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멱법칙입니다. 멱법칙은요, 이 파레토 법칙, 즉 80대 20 법칙과 비슷하고요. 롱테일의 법칙과 개념이 조금 유사해요. 제가 위키백과에서 찾아보니까 이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 네, 멱법칙이라고 하면 이런 그래프인데요. 이쪽 보세요. 자, 왼쪽에 정말 우선시돼야 되는 게 몇 개를 잘하면 성과가 훨씬 많이 나요. 자, 예를 들어 그 수학 공부할 때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예요? 미분적분 이쪽 파트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이 멱법칙을 모를 때는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맨날 그 1장만 보는 거예요. 1장 보다가 덮고 1장 보다가 덮고. 그래서 수학 정석책이요, 앞에만 시커멓고요, 뒤쪽 미분적분에 실질적으로 정말 그 멱법칙, 네, 그 미분적분에 해당되는 요쪽 부분 있잖아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 전 이거 공부 안 하고 이 끝에 있는 정말 성과가 안 나는 교집합, 합집합, 이런 문제 한 문제 나올 동 말 동안 그런 문제를 갖다가 계속 풀고 있었어요. 정말 바보 같았죠. 자,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공부할 때요, 정말 많이 쓰는 단어 위주로 먼저 공부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멱법칙을 알고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공부하는 사람은 네, 순서대로 외우죠.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자기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중요한 게 우선시 먼저 하고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멱법칙을 알고 그것을 공부하고요, 생태계를 훨씬 더 빨리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북스킹, 제가 랩으로 바바바박 해서 10가지 단어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혹시 이 세 채널을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혹시나 이 세 채널 안 보고 계신 분들께도 이 10가지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장에 조금이나마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 북스킹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대한민국의 문해력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저도 그런 이기적 이타주의자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을 거 하십시오.